예,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11시 1분 됐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제가 다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21분 참여하고 계시고, 예, 예, 맞습니다. 지금 10분 되면 제가 시작하도록 하고요. 영상 하나 좀 공유해 드릴게요. 이 영상은 저희가 이번 겨울에 진행했던 방학 캠프 영상을 저희 편집해서 올려놓은 거고요. 열 11시 2분 됐습니다. 3분 되면 바로 시작할게요. 죄송합니다. 예, 3분 시작되어서 3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베트남의 영어 캠프를 총괄하고 있는 그 LGO 에듀 대표의 대표 이창성입니다. 오늘 뭐 이 자리는 이제 많은 유학원 관계자분들이 같이 홍보를 해서 저희 그 영어 캠프 관련해서 이렇게 모집 공고가 되고 그 홍보가 되어 갖고 오늘 이게 뜻깊은 또 설명회 자리를 좀 갖게 되었고요. 오늘 뭐 요 지금 설명회는 영상을 녹화를 할 건데 좀 그래서 좀 흐름이 중간에 끊기지 않게끔 제가 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총 시간은 캠프를 다낭, 나트랑, 호치민 요 세 가지 캠프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캠프별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Q&A 시간으로 한 30분 정도를 해서 길게는 1시간 반에서 아주 짧게는 3시간 반에서 길게는 2시간, 2시간 이상도 될 수 있는데 너무 지루해지죠. 내용이 길어지면은. 그래서 오늘은 뭐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훑고 지나가면서 Q&A로 이제 질문하시고 답변 드리는 형태로 해가지고 뭐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 보시면은 그 메모 이렇게 노트 방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질의 주시면은 톡방에다가 저희가 마지막 끝나고 나서 한번 읽어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진행하는 캠프는 저희 베트남 뭐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과 여기 중간에 다낭이 있고 요 이쪽이 많이 표시되어 있는 데가 나트랑입니다. 저희는 이제 캠프를 하노이는 캠프를 안 하고 다낭하고 나트랑 그리고 호치민 요 세 곳에서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낭은 베트남 중부 지역에 속해 있죠. 인구는 한 13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고 최근에 이제 올해 7월부터 그 다낭시가 좀 이제 커져요. 그래서 원래 요 밑에 호이안 이 아래쪽에 지역까지 이제 포괄해 가지고 원래는 여기까지가 다낭시였는데 더 커지는 형태로 그러니까 베트남이 지금 지역별 통폐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뭐 90개 가까이 되는 지방 분권이 지금 몇십 개로 좀 줄어드는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나라처럼 뭐 충청도, 전라도 그런 개념의 이제 어떤 그게 없어서 그걸 좀 만들어내고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다낭시는 그렇게 더 커질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낭의 향후 계획이 그 이쪽에 그 무역센터가 또 들어온다든지 여러 이제 금융 무역센터 아니라 금융센터죠. 금융센터가 뭐 1호, 2호로 해가지고 30년까지 계획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다낭에 가보시면은 이제 아파트 건설붐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위가 계속 뭔가 활성화되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저도 이제 생활하면서 한 3년 동안 지켜보는데, 와, 이렇게 뭐 건물을 올라가고 변하다 보면은 진짜 아시아의 그 홍콩처럼 바뀔 수도 있겠다 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좀 변화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 곳이 다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발전되면서 인구도 좀 유입이 더 되고 있고, 그리고 관광 컨텐츠도 더 다양해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낭에서 캠프를 최초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나트랑에서 캠프를 하고, 호치민에서 캠프 이렇게 세 가지를 순서대로 진행을 했고요. 다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선택하게 된 게 이제 컨텐츠가 되게 다양하고 교육적인 부분, 또 환경적인 부분이 되게 좋은 부분이 이제 저희가 장점을 발견을 하고, 여기서 캠프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첫 캠프 장소로 다낭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업체는 현재 베트남에서 9년차 교육업을 하고 있고요. 다낭 캠프는 저희가 3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 숙소는 여기 다낭시 보시면은 중간에 한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고,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미케비치라고 하는 20km에서 30km 정도 되는,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끝냐에 따라서 키로수가 달라지는데, 보통 2, 30km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미케비치가 있고, 가운데는 우리나라 한국의 서울에 있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한강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뭐 선자산이라든지 가까이에 호이안도 있고 후에라는 도시 관광 도시도 가까이 있고 그 왼쪽으로 보면은 이게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같은 지역이 또 있어서 그 바다와 산과 그 유적지와 또 이렇게 옛날 또 그 유네스코 등재되어 있는 양쪽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가 도시 안에도 굉장히 산재해 있어서 짧게 뭐 일주일을 와도 다 볼 수 없는, 관광 목적으로만 일주일을 와도 다 볼 수 없는 도시가 다낭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낭은 안 와보신 분은 있어도 이렇게 한 번만 오시는 분은 없다라고 하는 도시가 다낭입니다. 그 정도로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베트남 이제 혹시나 하노이나 호치민을 가보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느끼는 어떤 그 여행 만족도는 거의 반반 정도예요. 그것도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고. 근데 다낭 같은 경우는 오신 분들 거의 대부분 다 만족도가 되게 좋습니다. 또 그 다낭시 사람들의 또 친절도라든지 도시 인프라, 또 깨끗한 환경이라든지 공기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즐기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다낭을 많이 선호한다 보시면 되고요. 베트남에서는 이제 그 대도시가 하노이, 호치민, 다낭 그리고 뭐 그 두 개 더 하이퐁이라든지 뭐 건더라고 하는 5대 광역 도시 형태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가장 큰 도시는 다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낭에 보시면은 여기에 중간에 그 도시 중간에 다낭 공항이 있어요. 제가 다낭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한국을 오갈 일이 많다 보니까 이 공항이 도시 안에 있어서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숙박 장소까지 차를 타면 10분 정도 내외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어느 지역에 가서 공항을 이용을 해도 보통 30분 이상, 1시간 정도까지도 시간이 거리가 이제 그 걸리는데 다낭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숙소까지 거리가 한 10분, 15분 넘어가지 않는 형태로 굉장히 가깝게 근접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좀 좋고 편리하고 또 공항도 굉장히 깨끗하고 새 공항이에요. 거기다가 한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도 하루에 25편 정도 있다 보니까 일단 캠프를 뭐 다른 나라 선정하고선 가시려고 하면 일단은 항공편부터 좀 숨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시간이 가까워지면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베트남도 시간이 가까워지면 올라가긴 하는데 항공편은 항상 있다라는 거죠. 그 전날에 출발하려고 해도 좀 비싸서 문제지 항공편은 항상 있기 때문에 캠프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좀 이제 유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게 베트남입니다. 저희가 현재 캠프를 하고 있는 다낭 같은 경우에 하루 25편 정도의 비행기가 들어오고 있고 한국에서요. 그리고 나트랑 같은 경우도 20편 정도, 그리고 호치민도 20편 이상의 항공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편 선택 폭이 굉장히 넓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한국에 있는 공항, 거의 모든 공항에서 비행기가 떠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 대구공항에서도 하루 2편, 청주공항도 하루 2편인가 있고, 또 김해공항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비행기가 다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숙소를 여기 다낭의 한강변 바로 옆에 있는 그 멜리아 빈펄 호텔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멜리아 호텔 같은 경우는 5성 호텔로 이제 스페인 브랜드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멜리아 그러면 잘 몰라요. 한국 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호텔 이름이죠.
이게 하얏트나 힐튼은 많이 유명을 해도, 멜리안 잘 모르시는데, 이게 유럽 브랜드 호텔인데, 한국에는 이제 브랜치가 없다 보니까 모르고, 베트남에는 멜리아 호텔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노이나 호치민, 베트남 전역에, 나트랑, 강릉지까지 다 호텔과 리조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5대 브랜드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급이 높은 호텔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뭐 북한에서 김정은이 와갖고 이렇게 회담할 때 하노이에 왔었죠. 그 머물렀던 호텔이 또 멜리아 호텔이었어요. 예, 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멜리아 호텔을 저희가 캠프 장소로 선정을 한 이유는 여기가 이제 편의성이 되게 좋고 호텔 서비스도 좋고 호텔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되게 좀 잘 갖춰져 있어서 저희가 멜리아 호텔을 선정하게 된 거고요. 호텔은 총 37층 건물이고 여기 꼭대기 위에는 이렇게 좋은 뷰를 감상할 수 있는 식당과 바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당의 3층에 올라가면은 이게 2층이죠. 2층에 올라가면은 그 외부 큰 대형 수영장과 실내 수영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또 날씨가 추운 날에는 실내 수영장 같은 게 온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영하기 되게 적합한 그리고 사시사철 그 태풍 어떤 환경적 요소도 영향을 받지 않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영장을 갖추고 있는 호텔이 멜리아 호텔이다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니어 풀도 위치하고 있고요. 예, 풀바도 옆에 있고 또 저희 이제 멜리아 호텔 같은 경우에 그 이용 시간이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옛날에 8시까지였는데 시간 연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국분들이 오셔가지고 근데 한국분이 아니라 여행 관광객분들이 오셔가지고 보통 호텔들이 수영장 이용 시간을 7시 전으로 두고 있는데 여기는 9시까지 두고 있는 부분 때문에 되게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의 강점으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건 뷰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이 호텔 아침 조식이 좀 잘 나와요. 저희는 이제 캠프를 3년 차 이 호텔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그 호텔 아침이 조식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현재는 아침 조식에 그 한식 메뉴가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나오고 김치도 한 세네 가지 정도의 김치가 매일 바뀌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 음식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어머님들 또 아이들 장기 생활하면서 이렇게 또 익숙하지 않은 음식들 먹게 되면은 식사에 대한 또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국 음식을 또 제공을 해주고 그게 모양만 한국 음식이 아니라 진짜 맛도 잘 갖춰져 있는 한국 조식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호텔 평점이 구글에서 5점인데 여기서 4.9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높은 평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뷰가 지금 만 뷰가 넘죠. 그러니까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평점을 평균 4.9 거의 5점에 가깝게 평점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헬스장이라든지 퀴즈방이라든지 또 스파도 갖추고 있고 1층에는 카페도 갖추고 있고 스타벅스 캡슐 커피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캠프 가족 오신 분들은 요 호텔 내에서 룸 서비스라든지 요 식당 같은 거 이용하실 때 20%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꼭대기층에 있는 여기는 외주업자가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 바와 식당이다 보니까 여기는 투숙객들 10% 정도 할인을 해주고 있고 캠프는 그 밑에 층, 36층까지 모든 서비스는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호텔 바로 뒤에 보면은 이게 또 굉장히 큰 장점인데 그 빈컨 플라자라고 하는 대형 쇼핑몰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 호텔에서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3분을 딱 걸어가면은 여기 입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입구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셔도 되고 이렇게 가셔도 되고 어떻게 됐거나 호텔 바로 뒤에 대형 쇼핑몰이 4층짜리 대형 쇼핑몰이 있고 1층, 2층, 3층은 상가와 슈퍼마켓이 있고 또 4층 같은 경우는 푸드코트 굉장히 크게 뷔페 음식이나 다양한 또 브랜드 그 음식들을 선택해서 드실 수 있게끔 돼 있고 CGV 영화관도 있고 아이들 놀이공간들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복합 문화 뭐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여기 큰 대로변이 있죠. 요 대로변을 넘어가면은 여기 미 표시가 돼 있잖아요. 제 활동 영역입니다. 제가 이쪽에 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쪽 거리에 이게 표시되어 있는 게 다 한국 식당과 카페, 마사지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호텔과 가까이에 한인타운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쪽에 라인 쪽만 걸어가면은 한국 식당이 한 60개 정도가 나열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음식에 대한 부분을 조식은 호텔 드시고 점심은 아이들은 학교 먹는데 학부모님들이 이제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데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이제 호텔 같은 경우는 3층에 가면은 그 호텔 메뉴가
되게 좀 다양하게 돼 있는데 또 가격도 저렴하고 또 이 멜리 호텔 같은 경우는 서비스 차지 피가 그 메뉴에 포함되어 그냥 나와 있는데 그 비용 자체가 저렴해요. 그리고 저희 멤버십으로 또 호텔 투숙객들 같은 경우 저희 캠프 가족들은 20% 할인 받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을 싸게 제공해서 드실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쇼핑몰 가셔서 식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한식당을 직접 가셔서 드셔도 되고 저희가 배달키라고 하는 어플 웹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운받아 설치하시면은 한국 식당이 쫙 나오는 게 거의 100개 가까이 나올 거예요. 그 다낭시에 있는 식당들 선택하셔가지고 평점 보시고 선택해서 하시면은 보통 주문하면 한 30분 안에는 도착을 해요. 그래서 호텔 받아가지고 식사를 가지고 올라서 방에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호텔 같은 경우에 방에 기본은 디럭스 룸이고 또 방 타임도 6가지로 굉장히 다양하고 식구 구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방을 선택할 수 있고 뷰도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뷰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희 캠프 오시는 학부모들은 다 방이 고층 뷰를 배정을 받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여기에 가격 비교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은 고층이냐 이렇게 저층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한 2만 원 단. 저희는 이제 그거를 업그레이드 되어서 모든 투숙객들한테 고층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장기 생활에 적합하게끔 그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식탁에서 아이들 식사를 할 수 있고 또 방에 싱크가 있습니다. 싱크에서 또 뭐 세탁소 조금 이제 가위 같은 거 깎고 뭐 이렇게 설거지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인덕션도 있는데 인덕션 사용은 안 되시고 인덕션 대신에 저희가 캠프 생활 동안에 사용하시라고 라면 포트를 하나 드려요. 그 라면 포트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라면 2개 정도 끓여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호텔 맞은편에 요 한강이 있고 맞은편에 보면은 어머님들의 이제 저기 제일 많이 가시는 한시장이라는 마켓이 있어요. 여기는 도보로 걸어가도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저희는 이제 캠프 기간 중에 저희 캠프 팀에서 셔틀 차량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 스케줄 표를 보시고 여기 이동하시면 몇 분 안 걸리죠. 그래서 시원하게 에어컨 버스 차를 타고 가셔가지고 이제 뭐 쇼핑하시고 마사지 받고 식사하시고 오셔도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걸어 내려가면은 여기가 드래곤 브릿지라고 하는 그 용다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유네스코나 이건 이제 기네스북 등재되어 있는 다리라고 해요. 철제 다리로 용모로 유리가 굉장히 길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 이름 붙여져 있는 기네스북 올려져 있는 다리고요. 요 앞에 보시면은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머라이언 같은 여기 이제 분수도 있는데 여기도 이제 특이한 점, 요게 전체적으로 이쪽 부분이 관광지예요. 그리고 이 선적 야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다낭 컨텐츠를 뭐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소가 여기 선적 야시장입니다. 그래서 캠프든 관광을 오신 분들은 꼭 빠지지 않고 요 한시장하고 선적 야시장을 가게 되는데 요 호텔에서 도보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낭시는 이렇게 영역을 보시면 되고요. 보통 어머님들은 생활권은 여기 건너편에 한시장 쪽과 요 아래쪽 그리고 여기 한인타운 그리고 좀 멀게는 외국인이 많이 밀집되고 있는 요 지역 여기도 식당이라든지 카페, 바들 좀 이쁜 곳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캠프를 진행하는 학교는 저희가 세인트 니콜라스 국제학교에서 캠프가 진행되고 있고 이 학교가 7월 초에 학교 이전을 해요. 요 새 캠퍼스로. 요 캠퍼스 같은 경우는 요 사진이 이렇게 보시면 요거 이제 공사전이고 이런 형태로 이제 완공이 되고 7월 달에 이전 계획이 있고요. 수영장이나 굉장히 뭐 이렇게 전체 시설이 국제학교 표준에 맞춰 갖고 운영이 될 거고 저희가 이제 7월 초에 온다라고 하면은 구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7월 그 중순 이후에 캠프를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 새 캠퍼스에서 캠프가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구 캠퍼스 같은 경우는 그 호텔에서 차량 이동 시에 15분 조금 넘게 걸리는데 여기 그 시흥 캠퍼스 같은 경우는 차량 이동 시에 한 23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다낭이 지금 24시간 차량 정체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차를 타고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똑같은 시간이 걸린다. 웬만하면 막히지 않는 곳이 다낭입니다. 24시간. 그리고 치안도 굉장히 좋아요. 베트남이 동남아 국가 중에서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다낭은 그 안에서도 치안이 좋다고 하는 베트남 안에서도 치안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뭐 한여름 뭐 새벽한 때 뭐 운동을 하고 온다고 해요.
다녀오세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시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도시 전체에 가로등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둡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어디 골목을 가도 가로등이 다 있고 환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교는 여기까지 23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야라 유치원이라고 저희가 또 캠프를 하고 있는 국제 유치원이 있죠. 국제 유치원 야라 유치원 같은 경우는 차편으로 10분 조금 넘게 걸려요. 12분, 13분 정도 걸리고요. 여기 바로 옆에 보면은 한국 총영사관이 있죠. 그러니까 베트남의 영사관, 대사관이 세 개가 있는데 하노이, 호치민, 다낭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우리 한인에도 베트남에 네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그리고 다낭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이런 큰 한인회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다낭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관련된 것과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뭐 유튜브라든지 저희의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 레츠고 버시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겨울에 진행했던 다낭 캠프, 나트랑 캠프, 그리고 여러 캠프 관련 내용들을 다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캠프를 다낭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여름에 딱 2년 됐죠. 이제 여름에 저희가 그 농구 선수 그 하승진 아버님 오셔가지고 선생님 저희 우리 아는 게 캠프를 아니었고 자녀분하고 하면서 3주 여름 때 영어로 영어도 오셔 왔다 가셨고 정말 잘 캠프에 만들어 대한 놓으신 것 같아요. 만족도가 높으셔가지고 이렇게 또 영상도 찍어 잘 주셨습니다. 말해. 베트남이 아닌 하여튼 다른 이건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브로셔를 가지고 이제 지도 관련해서는 다낭 관련된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좀 드린 것 같고요. 이제 브로셔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 저기 어머님 저기 그 이제 우리 거의 한 마이크를 소음으로 좀 10시? 해주시겠어요? 참가하신 어머님들, 가족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잠깐만요. 아니, 화면이 안 뜨네요. 파일로 떠야겠습니다. 조금 느립니다. 네, 컴퓨터를 새로 바꿨는데도 느리네요. 네, 잠깐만요. 지금 파일을 열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지금 다낭 캠프 브로셔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가 다낭 캠프의 첫 페이지인데요. 저기 보시면은 네 개 국기가 있죠. 이 베트남 국기 별이 빠졌는데 그 대만, 한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 국기가 이렇게 있고 캠프 참여 기간은 2주, 3주, 4주로 좀 편하게 참여 가능하시고 저희가 베트남 진행되는 캠프 중에서 가장 긴 캠프를 해요. 그래서 7월 6일부터도 참여 가능하시고 최장 8월 16일까지. 근데 캠프의 커리큘럼은 4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총 6주인데 4주 이상 캠프를 5주, 6주로 오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4주 캠프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시작 일자는 이렇게 오시거나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4주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3주나 2주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캠프를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국기를 네 개를 들고 있는데 이 국가의 아이들이 캠프에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가 작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는데 저희 영상에 보면은 작년에도 올해 여름과 똑같이 국적비가 좋았다. 캠프 국적비가 좋았다라는 게 영상에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7월 초에 오게 되면은 그 한국은 7월 20일 이후에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오게 되면은 한국 학생들 퍼센테이지가 많게는 50% 정도까지 그리고 7월 6일자에서 그 20일 사이에 오늘 퍼센테이지가 예상되는 게 한 20%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국적 퍼센테이지를 높인 캠프를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7월 초에 오시면 되고 7월 말부터 8월 달에 있는 캠프는 한국 학생들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이 영상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작년 저희가 여름에 진행했던 캠프인데요. 뭐 다른 거 넘어가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아이들, 대만 학생들, 한국 학생들, 또 베트남 학생들, 요 베트남 학생들은 니콜라스 학교 학생들하고 니콜라스 학교가 그 베트남의 국제학교 그 연합 그 재단이 있어요. 그 안에 속해 있는데 그 재단 속해 있는 학교의 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국적이 나와 있죠.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7월 초에 참여하시면 이런 국적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학생 1명과 베트남 학생 3명, 대만 학생 4명이 참여했었던 캠프고, 요게 이제 7월 말로, 이제 7월 중순에 온다라고 하면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여기, 요거 이게 7월 중순 쪽에 왔던 학생들인데, The 요거 Song 이제 World 아까는 Secret Class 저학년이고 at 제일 낮은 Dunedin English 학년이고, Camp. 제일 Today, 높은 학년 we'll 학생들이에요. introduce you to our amazing 여기는 class and give you 중학생하고 a glimpse 초등학교 into 6학년 our fun 학생들이 주로 and 구성되어 있는 반이고요. 보시면은 일본 학생, 한국 학생, 그리고 베트남 wonderful 학생, mix 대만 of 학생 해서 making from 전체적으로 국적비가 한국 학생 내신 정도 지금 한 5대5 정도 나왔어요. 5대5가 아니라 our 4대6 정도 class is a 나왔어요. 한국 wonderful 학생들이 40% 정도고, 다른 나라의 국적 학생들이 60% 정도 됐던 캠프였고요. 근데 이게 모든 캠프가 이렇지는 않고, 여기 영상 한번 다 돌려보시면은 전체에서 30% 정도가 외국 학생인 경우도 있고 60%가 70% 80%가 외국 학생인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레벨 테스트 보고서 반 배정할 때 그 반에 따라서 아이들 들어가는 국적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편차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브로셔 첫 페이지는 되게 오랜 시간 또 이거 바로바로 넘기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베트남 다낭이 얼마나 좋은 도시인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다국적으로 학생들이 참여를 한다. 그리고 캠퍼스는 6캠퍼스는 7월 20일 이후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이 캠퍼스에 갈 거고 그 전에 가는 학생들은 9캠퍼스에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보시면은 학교 특징 중에 하나가 미국 교육 학제 과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 국제학교를 이제 졸업하게 되면은 미국 고등과정을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 입학하는데 플러스되고 바로 입학 시험 테스트 보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다낭에서는 지금 세 개 국제학교가 있어요. 그 APU 국제학교 그리고 SNS 니콜라스 국제학교, SIS 싱가포르 국제학교가 있는데 이 중에 지금 순서 치면은 요즘에 좀 바뀌어가지고 싱가포르하고 니콜라스 국제학교 거의 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APU가 좀 뒤처지고 있고요. 요거 인증이란 여러 가지 것들 부분에 있어서 거기다가 AP 시험 과정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대학 입시할 때 미리 학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국제 스칼라스급 대회라는 거를 베트남 주관사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낭에 보시면 제가 미리 페이지를 올려놨는데 국제 스칼라스컵을 진행하고 있는 그 국제학교들의 리스트예요. 이게 다낭 라운드를 이렇게 보시면은 SNS 니콜라스 국제학교가 진행을 했다. 그리고 여기 매년 이렇게 똑같이 진행을 하고요. 한국에서는 인천에 있는 체듀 국제학교가 지역 예선을 했고, 지역 예선을 끝나면 이제 글로벌 예선이 있고, 마지막에는 종합 결선을 미국의 예일대학교 가서 진행을 해요. 이거는 이제, 이거 하는 학교는 여기 리스트에 있는 학교들이 다 주관을 하는 거고, 모든 국제학교 학생들이 참여는 가능해요. 그래서 토론, 그리고 팀별 주제를 미션 받아가지고 그걸 수행하면서, 결과물을 경쟁을 하는 건데, 그 나중에 이제 뭐, 예일대학교까지 가서 결선에서 결선 또 경쟁을 하게 되면은 그 대학 입학 시에 굉장히 또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죠. 또 이 학교 같은 경우에 니콜라스가 최근에 한국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과거에는 이제 뭐 APU나 SIS 쪽으로 한국 학생이 좀 더 많았는데 지금은 한국 학생이 지금 니콜라스 국제학교도 많이 늘고 있고 특히나 캠퍼스가 이전 확장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더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국캠퍼스 시설이고요. 저희가 식단은 다 한식 제공이 되고 있고요. 요것도 캠프를 3년째 진행을 하면서 식단이 계속 저희가 다낭, 나트랑, 호치민 캠프의 식단을 계속 학생들 공부를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요. 네, 과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다낭이 제일 좋고 나트랑의 식단이 제일 안 좋았는데 학교 식단을 제공을 해서 그래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학교 식단을 빼버리고 저희가 직접 캠프팀에서 학생들한테 도시락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고 나트랑이 지금 현재는 제일 맛있는데 올 여름에는 다낭도 나트랑 캠프 수준으로 저희가 음식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제공을 할 거라서 아이들이 식사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가 되게 높을 거다. 기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를 가기 전에 저희가 사전 테스트가 있어요. 요거는 테스트 형태는 뭐 그때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로 뭐 쓰고 사진선다에다가 또 장문도 있고 거기다가 스피킹 테스트도 있습니다. 스피킹 테스트는 저희가 필리핀 선생님들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테스트 보고 15분 동안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반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반은 기본적으로 레벨을 가장 우선시하고요. 두 번째로 아이들 나이를 두 번째로 우선을 해서 반 배정하고요.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좀 상담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은 톡방에서 저희 이제 개별 상담을 해주시거나 또 그 유학원 관계자분들하고도 상담을 하셔가지고 또 답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특이한 거로는 저희가 선생님 한 명, 원어민 선생님 한 명, 그리고 보조 베트남 선생님 한 명이 들어가서 두 명의 선생님이 아이들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한 반에는 10명 내외의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커리큘럼은 다 영어 교육에다가 스팅 클래스가 하나 들어가 있고 클럽 액티비티가 들어가 있어요. 요 형태.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 학교에 그 정규직 선생님들이 대다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외부의 선생님이 들어오기도 해요. 보통 다 정규직만 쓸 수는 없어요. 모든 캠프가. 근데 저희는 이제 정규직 비율이 높다라는 건 여기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여기 그 다니엘 선생님하고 데이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 캠프로 2년 차, 2년째 저희 아이들을 지금 케어하고 좀 수업을 해주시고 있는 선생님들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팀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이런 다양한 또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뮤직, 스포츠 저희가 이제 그 보시면은 여기에 요 배지도 있는데, 이게 배지가 뭐냐. 여기 설명, 궁금한 배지만 가지고서는 잘 모르시는데, 저희가 동기부여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수업에 열정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또 퀴즈 같은 거 냈을 때 잘 발표하고 맞추고, 그리고 하루 온종일 영어만 쓴다든지, 또 여러 가지 배지마다 이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들 잘 수행을 하면은, 요 배지를 아이들한테 주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배지가 총 20가지 디자인돼 있고, 아이들이 이제 제일 많이 배지를 모이게 되면은, 저희가 챔피언 배지를 줘요. 그리고 나중에 수료식 때는 벤치 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하나 더 선물을 해주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2년, 3년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배지 숫자는 이제 캠프가 이제 3년 되는 것만큼 많이 늘었고요. 그 타임 테이블은 일과표인데 여기 보시면은 영어 수업이 있고 오전에 또 요거 사이언스라고 돼 있는 거 스팅 클래스가 하나 주어져 있는 거고요. 또 영어 수업이 있고 영어 수업이 있고 런치타임과 쉬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도 헛되이 보내진 않아요. 저희가 강당에다 아이들 모아놓고서 저희 선생님들이 저 베트남 스태프들이 아이들한테 영어로 어떤 퀴즈 같은 거 내고 수행하고 또 학교에서 끝나고 방과 후 또 돌아올 때도 버스 안에서도 아직 아이들한테 가재물을 줍니다. 그거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배지를 주는 형태로 저희가 동기부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수업 있고 영어 수업 있고 영어 샘플이니까 이게 학생들 그레이드에 따라서 레벨 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생 타임 있고 클럽 액티비티가 있는데 스포츠, 아트, 뮤직, 크래프트 중에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버스 타고 호텔로 도착하게 되면은 북캠퍼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4시 10분 정도에 도착한다 보시면 되고요. 신캠퍼스 같은 경우는 20분 전에 도착할 거예요. 4시 20분 전에. 그리고 방과 프로그램으로 어머님들이 원한다라고 하면은 1대1 영어 수업이나 골프, 테니스, 기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과후로 뭐가 진행되는지 나와 있는데 풋볼, 바스켓볼도 있고 골프도 있고 피클볼도 있고 테니스도 포함되어 있고요. 수영 클래스도 있고 1대1 영어 수업도 있고요. 이외에 어머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뭐 타다 워크샵 같은 것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번 여름 캠프부터는 인원 사항을 좀 보고서는 이런 그 추가 프로그램들을 사전에 지금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객사항을 보고서는 캠프 한 달 전, 시작 한 달 전에 어머님들 다 저희 그 소통 커뮤니티 퀴즈 노트라고 하는 방이 있어요. 거기 다 초대를 해서 공지를 하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 별도로 안 하셔도 돼요. 안 한 학생이 더 많기는 해요. 그러고 야라 프로그램인데 야라는 이제 보시다시피 호주 출신의 유처드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 출신 빅토리 원장님이 만든 유치원이라 이게 호주식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시설은 되게 좀 깨끗하고 좋고 어머님들 오셔가지고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좋아요. 깨끗하고 딱 환경 자체가 달라요. 베트남에 오면은 저도 이제 베트남 생활을 이제 9년, 10년 차 하고 있다 보니까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 유치원 또 그 국제 유치원 또 로컬 유치원을 다 가봐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다 비슷합니다. 거기가 뭐 영어로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런 것들 빼놓고서는 베트남어냐 한국어냐 영어냐에 따라 다른 거 빼놓고서는 거의 비슷한데 이 야라 유치원 같은 경우는 딱 들어가면 시설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좀 현대적이게 좋게 만들어져 있다는 걸 어머님들이 느끼세요. 그래서 만족도가 되게 좋았던 부분이 있고 또 여기 안에 있는 인테리어 자재들을 야라에서는
유럽에서 공수해갖고 이거 시설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부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그리고 아이들 안전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게 위에 보면 이제 운동장도 실내 운동장도 있는데 실내 운동장의 바닥도 굉장히 좀 아이들 다치지 않게끔. 근데 너무 그 탄력 있게끔 만들지 않고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부딪혀도 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유치원에서는 큰 사고는 없어요. 그 아이들 막 공부하고 생활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 케어 인력도 많이 있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은 이렇게 이제 이 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니콜라스 학교 같은 게 프로그램은 여름 방학 기간에 저희 캠프 프로그램이 영어를 교육하고 스팀 클래스가 진행되고 클럽 액티비티가 있고 필드 트립이 주어져 있어요. 2주 캠프에 한 번 있고 3주에 2회, 4주에 2회 필드 트립이 있는데 야라 유치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영어를 공부하는 캠프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유치원, 국제 유치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쿨링 개념으로 유치원을 직접 체험을 한다. 그래서 국제 유치원을 체험한다는 부분이 장점이 있고요. 이 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장점은 18개 국가의 아이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체 구성 인원 중에서 한 30% 정도가 베트남 국적 학생들이고 그리고 한 30% 정도가 베트남과 한부모 외국인인 가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가 양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의 가정들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캠프 참여할 때 대만 학생들, 일본 학생들 같이 모아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여기 들어갈 때부터 국적비가 한 50%가 나눠져서 들어가요. 그리고 또 현지 들어가서 또 아이들하고 믹스되다 보니까 그 믹스되어 있는 이제 국적비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겠죠. 또 야라 유치원은 또 저희가 캠프를 하고 나서부터 나름대로 또 소문타고 또 인기가 있어서 이렇게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한인분들이 또 유치원을 또 보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한국에서 들어오는 학생들, 대만에 들어오는 학생들 믹스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겨울 캠프를 봤을 때 전체 반마다 저희가 반은 총 8개 반이 구성이 되고 있어요. 나이별로 2개 반씩 있거든요. 그래서 반마다 보면은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이 한 20% 정도 이하였던 것 같아요. 2명, 3명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국적비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데가 야라 유치원이다. 그래서 여름 캠프에 온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로지 영어로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어머님들이 그래서 걱정 중에 하나가 아이가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 경험이 없는데 생활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캠프 다낭, 나트랑, 치 모든 또 학교 유치원 모든 장소에 저희 베트남 스텝이 상주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한국어, 영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지금 또 그 대만어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상주하면서 애들 케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 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야라 유치원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이렇게 저희가 키즈노트라고 하는 단체 그 커뮤니티 방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희가 카톡방을 또 단톡방을 전체적으로 그 캠프 팀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되는 사항들을 다 게시를 해요. 그래서 K1B반, 2A반, 뭐 3A반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B반, AB반 이렇게 2개 반씩 있어요. 나이별로 해서. 그래서 요거는 약간 레벨별로 다 구분되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영상, 사진 같은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스태프들이. 어, 그리고 이제 반에 이렇게 4개 반이 있고요. 근데 저희는 4개 나이대에 8개 반이 있는데 이 중에 저희는 K0 요 나이대 학생들은 안 해요. 저희가 K1에서 2, 3까지 요 3개 반에서 캠프 참여 가능하고 이제 한국어를 좀 하고 이제 그 오줌 가리고 하는 형태의 나이 또 2002년생 6월생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 6월생부터 캠프 참여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총 6개 반으로 운영이 될 거예요. 음, 그리고 현재 뭐 70여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야라 유치원도 계속 그 발전하고 좀 확장하고 있어서 여름 때는 더 캠퍼스가 커질 거예요. 예. 그 뒤에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야라입니다. 야라는 다양성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프로그램 다양성도 많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 캠프 기간에 다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다 설명드리기엔 양이 많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파닉스도 있어요. 근데 파닉 수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니고 이게 중간중간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 나이에 따라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캠프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저희가 7월 6일부터 해서 여기 3주나 요렇게 2주 아니면은 요렇게 3주나 요렇게 2주 하나 이렇게 해서 4주 캠프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편하신 날짜 선택하시면 되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더 유동적으로 참여 가능하세요. 뭐 이렇게 이주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주를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근데 학교 프로그램도 이렇게 이주를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요 일자를 웬만하면 맞추려고 하는 게 저희가 요때 수료식이 있어요. 수료식 일자에 좀 맞추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온다고 해도 저희가 이제 간소한 수료식을 진행되는데 그 요 마지막 날짜에 있는 두 번 진행되는 수료식에 저희가 아이들 퍼포먼스도 좀 있고 뭐 조금 그 많이 하려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준비해서 화려하게 진행이 돼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근데 중간에 이렇게 해서 이주하고 참여하고 나가겠다고 하시면은 간단한 수료식은 저희가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에 대한 장점은 아까 말씀을 다 드렸고요. 평점이 높고 수영장이 대형 실내 수영장이 있고 또 수영장 이용 시간도 길고 그 객실 수도 지금 800객실이 넘는 830객실 정도 돼요. 굉장히 큰 호텔이고요. 그리고 여기 호텔의 뷰도 되게 좋은 이 호텔이고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헬프데스크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멤버십 카드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다낭, 나트랑, 호치민 다 포함된 거 똑같이 일괄 똑같 포함된 건데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 가서 이렇게 할인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 저희가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잠깐만요. 아이고, 안 보이네.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페이지 있죠. 저희가 이제 그 멤버십 카드에 보면 QR이 있어요. QR을 사진 찍으면 이게 쫙 나오는데 저희 자료도 다운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다낭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장소들 식당이나 마사지 샵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구글 맵으로 해서 위치가 딱 나와요. 요거 보시고서는 그래카 불러가지고 타고 가시면 되고 일정 지역은 저희가 직접 픽업을 해드리기도 해요. 그 어머님들 프로그램들, 아이들 자녀 프로그램들, 방과후 프로그램 하신다라면 저희가 왕복으로 다 픽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가 같은 경우는 시간대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한 차례 픽업을 저희가 딱 시간을 지정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왕복으로 픽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지금 식당이나 이런 장소들은 저희가 그 캠프 스케줄 중에 차량 스케줄을 올려가지고 어머님들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사진 자료 하나 볼게요. 제가 사진이 되게 많아서요. 여기, 요거는 이제 아까 아이들 공부할 때 이제 뭐 동기부여 차원에서 저희가 배지를 수여한다고 했잖아요. 요거가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배지를 이렇게 아이들 받고서는 주렁주렁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배지도 종류도 계속 많아져서 이렇게 많이 달았죠. 아예. 그리고 이제 배지를 많이 모은 학생 이걸 모아서 저희가 또 상으로 하나 더 큰 걸 또 만들어서 세트를 하나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이들 이게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헬프데스크가 있는데 헬프데스크 같은 경우에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헬프데스크가 저희 캠프의 그 로비에 가면은 그 멜리아 호텔이 로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다낭에 있는 호텔 중에서 로비가 가장 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헬프데스크도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저기 헬프데스크 1층 로비 쪽에 있는 그 헬프데스크 가면은 이렇게 한국인 직원, 베트남 직원까지 해서 보통은 3명 이상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가셔가지고 담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우리 김대한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호텔이라든지 학부모님 생활 그리고 학부모님이 선택하는 또 수업들이나 선택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것들을 신청하고 할 수 있게끔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케어해드리고 있고 우리 길버트 팀장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학습적인 부분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우리 그 소장님 같은 경우는 그 여행 그리고 뭐 마사지 그 차량 픽업 관련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글로벌 캠프다 보니까 이렇게 현수막도 영어로 돼 있고요. 그리고 호텔 건물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침 되면 아이들이 그 로비에 이렇게 저희 스태프들이 피켓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반 이름이 구성 일이 있고 요 라인에 줄 서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이동을 해서 버스에 탑승을 하고 그 안전벨트 매고 인원 다 확인한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고요. 어머님들 아이들 학교 가고 나서면은 이런 일정 참여 가능하세요. 야라 유치원 학교 가는 스케줄, 야라 돌아오는 스케줄이 있는데 요 중간과 마지막이 있어요. 요거는 한전소 가는 거, 마사지 가는 거, 요거는 왕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 원웨이라고 돼 있는 거는 편도로 가는 거고요. 안 써 있으면 다 왕복으로 저희가 픽업을 해드리는 거예요. 요가 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이들 학교 갔다 오고 나서 아시안파크라고 하는 또 그 놀이공원이 있는데 여기도 저희가 편도로 픽업을 해드립니다. 요 장소들이 매일 바뀌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1층에 저희가 헬프데스크 오면은 여기 화이트보드에 매일 바뀌어가지고 일정이 남으니까 그 멤버십 카드도 갖고 다니면서 할인도 받을 수가 있으시고 롯데마트 가고 에스코비치 또 이쁜 바예요. 여기도 가고 또 아시안파크 또 들어가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전소 가는 일정도 바뀌죠. 한마켓 가죠. 뭐 요가센터 중간에 가죠. 또 타다 워크숍도 아이들 왕복으로 픽업해드리고 있고요. 뭐 선자 마리나 요 카페 여기도 거리가 좀 있는 데인데 왕복으로 픽업해 드리고 있고 다낭에서 가장 유명한 베트남 식당이에요. 마담 란이라고 하는 여기도 편도로 저희가 픽업을 해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일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2주 캠프 기간 동안에 저희 화이트보드에 올라오는 차량 스케줄대로만 따라 다니셔도 다낭시에 있는 웬만한 관광지들은 다 관광지하고 맛집들은 이쁜 카페들은 웬만한 데는 다 가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아이들 아프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 세 가지 형태 조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빈맥병원이라고 하는 큰 대형 병원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병원 같은 곳이고 시설이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사진 자료 저희가 공유해드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깔끔해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의 병원에 대한 이제 과거 코로나 때 그 안 좋은 인상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병원들이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국공립병원들이 다 그런 형태예요. 근데 여기는 사설병원이고 또 빅맥이라고 하는 또 빈그룹에서 우리나라 삼성 같은 베트남 대기업인데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그 병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한국어 통역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아이가 아프거나 어머님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저희 스텝이거든요. 같이 가서 그 케어 다 해주고 어머님도 와 계신데 저희가 또 사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선생님 웨이팅 없이 바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큰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 가게 되면은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선생님 보기 되게 힘들잖아요. 요즘 같은 게 또 유료대라는 문제로 인해서 응급실 이용도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 응급실을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고 또 아이들 뭐 이렇게 아프거나 그럴 때 저희가 미리 사전에 그날 그냥 예약 잡아가지고 요 병원을 가서 치료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이들 이렇게 니콜라스 학교 유니폼 입고 있죠. 여기 또 약국도 똑같이 같이 있어가지고 이런 서비스 받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병원을 가기도 하는데 병원은 조금 심각하게 아프거나 또 응급실을 간다면 다시 이후에는 응급실을 가게 되고 그 전에는 저희가 다낭에 그 하나약국이라고 있어요. 여기 하나약국이 어딨냐라고 하면은 저희 호텔 바로 뒤쪽에 이렇게 하나약국이라고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약을 조제하셔도 되는데 여기가 카톡이 연결이 돼요. 카톡으로 상담하시고 전화 상담 가능하신데 여기 한국분이 전화 받기도 하고 한국인 약사분이 받기도 하고 베트남 약사분이 받기도 하는데 베트남 분도 한국어가 엄청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상담은 이제 카톡이나 전화 상담으로 다 하셔가지고 약을 조제 받아가지고 그 약을 이 호텔까지 배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지 않으셔도 되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 하나약국 같은 경우가 다낭뿐만 아니라 다트랑에도 하나약국이 똑같은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또 똑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머님 또 한국에서 비상약 가져온 약이 좀 이제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조제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의료진 응시 대기하고 있고 호텔에도 클리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응급 처리가 다 가능하고요. 저희 캠프팀도 당시 대기 24시간 캠프 기간 동안에는 생시 대기 중이기 때문에 그런 데가 다관합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이런 장소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나와 있고요. 요건 이제 주말에 관광지인데 여기 나와 있는 관광지가 다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샘플로 하나씩 올려놨어요. 그 빈원더스, 뭐 바나일, 뭐 다낭 시티 투어 같은 경우는 저희 차량 스케줄 따라다니시면 요거 그냥 별도로 돈 안 들이시고 하실 수 있어요. 뭐 또 온천 단지도 있고 뭐 이렇게 아일랜드 호핑 가는 것도 있는데 베트남 다낭 같은 경우는 호핑 투어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와 관련된 컨텐츠, 물과 관련된 컨텐츠를 좀 더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다낭보다는 나트랑이 좀 더 맞아요. 그리고 다낭 같은 경우는 호이안이나 시 안에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컨텐츠가 좀 더 다양하다라는 부분이 나트랑과 좀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어머님들 프로그램은 바리스타 쿠킹, 서핑, 요가, 골프, 그 수영, 테니스, 그리고 추가로 여기 안 들어가 있는 피아노도 배울 수 있어요. 아이들도 피아노 배울 수 있어요. 그 소그룹으로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다 망보로 픽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이제 가족 구성 인원에 따라서 디러스 룸이냐, 패밀리 룸이냐, 뭐 주니어스 룸이냐 등등 해서 좀 나눠져요. 그래서 나중에 캠프 관심 있고 이제 참여하실 학생들 가족 구성 인원 알려주시면은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견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다낭 관련된 내용을 무려 거의 50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다낭을 드리면서 베트남 전반적인 또 내용도 드리고 해서 이제 나트랑 설명드릴 때는 조금 시간이 짧아질 거예요. 네, 나트랑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나트랑은 여기에 다낭이 이 중간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치민과 나트랑이 같이 둘 다 베트남 남부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트랑 같은 경우는 다낭에서 키로수가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인가요? 그래서 이 정도 거리에 여기 나트랑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트랑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40만, 50만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도시가 이렇게 하나 있고, 다낭 같은 경우는 주변에 위성 도시들이 있죠. 호이안도 있고, 그 후에라고 하는 큰 또 위쪽에 대도시가 또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합치면 인구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그 나트랑 같은 경우는 나트랑 시 외에 주변에 큰 도시가 없어요. 좀 크다라고 하면은 여기 산악지대 달랏이 있는데 여기까지 이동 거리는 차편으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캠프 기간 중에는 여기 갈 일이 별로 없으세요. 또 여름 시즌 여긴 또 우기라 별로 추천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 지금 다낭하고 나트랑이 좋은 것이 여름에 여기가 건기입니다. 그래서 저 캠프를 다낭 나트랑 오신다라고 하면은 되게 좋으실 거예요. 베트남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저도 지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기냐 건기냐를 잘 선택해서 캠프를 참여하시는 것도 되게 좀 유효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가셔가지고 또 생활적인 만족도도 거기에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베트남에서는 다낭하고 나트랑이 건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여름 캠프 때 오시면은 그 한국의 여름이 엄청 덥잖아요. 꿉꿉하고. 근데 베트남 다낭이나 나트랑 오게 되면 햇볕은 뜨겁고 따가운데 햇볕만 좀 피하고 그늘진 데만 들어가면은 날씨가 온도가 쭉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덥지 않다는 느낌 받고 또 바닷가에서 해풍이 불어오다 보니까 다낭 나트랑 항상 그 동풍이 불어와요. 그래서 해풍이 불어오다 보니까 날씨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숙소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멜리아 호텔을 저희가 숙소로 쓰고 있고요. 멜리아 호텔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점이 4.9입니다. 어떻게 멜리아는 다 평점을 4.9로 만들어 놨어요. 네, 여기 나트랑시에 있는 모든 호텔 다 한번 클릭해 보세요. 4.9가 없어요. 빈펄 하나 있어요. 빈펄 하나 있는데 빈펄 같은 경우는 여기 비치프런트 같은 경우는 해변이 가깝다는 장점이 있는 바에서 여기 소음거리가 좀 있어. 저희가 원래 캠프 시작을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하다가 멜리아 빈펄로 옮겼습니다. 여기도 빈펄이긴 하죠. 근데 여기는 실적 운영은 다 멜리아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멜리아 호텔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멜리아 호텔, 그 호텔의 장점은 일단은 해변과 거리는 도보로 한 7분 정도 떨어져 있어서 그게 단점일 수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장점이 돼요. 뭐냐? 이게 많이 표시돼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걸어서 가서 먹고 마사지 받고 물건 사고 한 장소들 다 클릭해 놓은 거예요. 맛집들하고 좋은 데만. 그래가지고 요 장소들이 3분, 5분, 10분 거리 안에 도보 10분 거리 안에 웬만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활적인 부분이. 다낭만 하더라도 일단 강이 있고 강을 뷰는 좋은데 뒤에 쇼핑몰 있는 거 외에는 한식당 가려면 대로변 하나 건너가야 되고 또 한시장 가려면은 강 한 번 건너가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나트랑 같은 경우는 요거 그냥 앞에 거리 하나 건너가면은 바로 식당 있고 마사지 옆에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다낭은 어머님들이 가족 생활하시면서 나가서 외식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은 배달 음식도 많이 주문해서 드시는 편이에요. 근데 나트랑 같은 경우는 배달도 드시긴 하지만은 워낙 가까이 있다 보니까 나가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맛집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여기 또 도보 한 12분 거리, 구글 맵에서 도보 12분 나오더라고요. 그 롯데마트가 여기 두 개가 있는데 낮장에 여기에 신설된 굉장히 깨끗하고 시설 좋은 롯데마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머님들이 또 성지죠. 또 여행 다니는 성지고 또 물건 사고 하시기 되게 편하고 또 호텔에도 여기 뒤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면 입구가 달라요. 이쪽에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 쇼핑몰이 크지는 않은데 여기 슈퍼마켓도 있어서 이런 부분 또 편한 게 있어, 편리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 호텔은 여기도 건물이 굉장히 넓고 마찬가지로 여기 39층 건물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외부 수영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실내 수영장은 별도로 없고요. 그리고 한식은 다낭만큼 좋지는 않아요. 그 한식이 나오긴 하는데 그냥 모양만 한식인 형태의 음식이 나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5성급 그 급의 아침 조식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다낭과 비교했을 때는 조식의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근데 다낭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나트랑을 먼저 오시게 되면은 그거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만족도를 따질 수는 없어요. 근데 나트랑이 다른가 비교했을 때 떨어지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5성급의 퀄리티 있는 조식이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5성 호텔 중에서 이제 가성비가 좀 좋다고 저렴한 호텔들이 있어요. 그 좀 더 떨어지는 호텔들이 그런 호텔들 전반적으로 보면은 룸 서비스가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조식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거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게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호텔이 저희가 다낭과 가지고 있는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저희가 멜리아 호텔 같은 경우는 방에 인덕션 싱크가 다 있어요. 근데 다낭은 인덕션 사용은 안 돼요. 싱크 사용은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가 라면 포트를 하나씩 제공을 해드리는데 나트랑 멜리아 호텔 같은 경우는 인덕션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덕션에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라면 포트가 아니라 냄비도 하나씩 제공해드리고 그릇 같은 것도 호텔 측에서 캠프 가족들한테 제공을 조금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쉽게 이용해가지고 음식 같은 거 조리해 드시고 하는 게 가능한 데가 나트랑이다. 그리고 나트랑은 또 패밀리 그 투베드룸이 있는데 가족 구성원이 좀 더 많다라고 하면은 저희 캠프 가족들은 165리터짜리 그 중형 냉장고를 제공을 해드려요. 보통 호텔들은 미니바라고 해갖고 온도가 굉장히 낮지 않게 좀 유지가 되는 좀 낮지 않게 적당한 선에서 애매하게 유지가 되는 그 냉장고 하나씩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패밀리 투베드룸으로 들어간다라면은 냉동고가 갖춰져 있는 냉장고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큰 냉장고가 제공되기 때문에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다낭 같은 경우는 하루에 호텔에서 저희 투숙객들한테 캠프 가족들한테 빨래를 방마다 두 벌씩 무료 세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나트랑 같은 경우는 방마다 6벌을 무료로 세탁을 해드리고 있고 엑스트라 베드를 하나 더 넣어서 3명이 생활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지금 빨래를 6벌을 무료로 세탁을 해주고 있고 투베드룸을 사용하게 되면은 총 그러니까 12벌을 무료로 세탁을 해줘요. 그러니까 드렉스룸은 6벌, 엑스트라 베드 하나 더러 3명이면 9벌, 9벌이요, 6벌이 아니라. 그리고 투베드룸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12벌의 무료 세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그 할인된 가격으로 세탁을 할 수 있어요. 다낭이든 나트랑이든. 근데 가격대가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빨래를 외주업자를 불러가지고 헬프데스크에서 어머님들이 빨래방을 다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거기다가 이름 써가지고 놔두면은 그 다음날 저희 빨래해가지고 가져오는 형태로 그리고 빨래 비용도 키로당 한 1,100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해요. 그렇게 비싸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님들 다낭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 무료 세탁 비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외부 빨래 맡기는 비율이 좀 높은데 그래도 한 일주일, 2주 정도 생활한다라고 하면 한 2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한국 돈으로. 그리고 나트랑 같은 경우는 양말 같은 거 외에는 외주 맡길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 하루에 6벌씩 무료 세탁을 해주다 보니까 빨래 맡기는 비율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비용은 더 저렴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단점 하나 더 있는 거는 수영장 이용 시간이 좀 짧습니다. 여기는 7시까지 돼 있어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해변 쪽에 나가면은 이쪽에 이렇게 뭐 파라솔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빛이 뭐 이렇게 선베드하고 다 있는데 이 호텔용으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개별로도 다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선베드 하나 이용하시는데 10만 동 정도로 한 6천 원, 5,500원 정도 되나? 그 정도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시간 제한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쪽에 보면 샤워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해변 쪽에 군데군데 다 갖춰져 있다 보니까 어머님들 그냥 가실 때 그냥 뭐그 갈아입을 옷만 가져가셔가지고 이렇게 좀 있다가 생활하시고 샤워하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부르셔가지고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호텔만 얘기 드렸죠. 학교는 저희가 여기 안빈이라고 하는 고급 빌리지 안에 여기 KC 국제학교가 캠퍼스가 있어요. 요 학교 캠퍼스는 이렇게 두 개 건물과 그 그늘막 그 운동장이 있고 여기 중학교 건물과 여기 농구 코트가 있고 여기 또 운동장이 조그맣게 하나 더 있고요. 요번에 그 KC 국제학교가 캠퍼스가 하나 더 확장해서 요 이쪽에 또 캠퍼스 확장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총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이 될 건데 이번 캠프는 아마도 이제 목의 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요쪽 캠퍼스를 같이 이용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도 각각의 안빈 지역에 이렇게 키즈캐슬 유치원이 두 개 건물로 있고 저희는 이제 여기 영화반은 안 들어가고 유아반에 2022년 6월생부터 해서 19년생까지 유치원 캠프 참여 가능합니다. 이제 브로셔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요건 이제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국적비가 되게 좋아요. 요건 이제 겨울에 진행했던 캠프인데 겨울은 스쿨링 캠프라 이쪽 분위기와는 다를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캠프 시작할 때 보면은 저희 캠프 참여한 학생들은 이렇게 다 이름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학교는 학생들은 학교 식단 이렇게 식판에서 밥을 먹는데 저희는 한식 도시락을 다 제공을 해줘요, 아이들. 그래서 이렇게 저희 학생들 중에 여기 학교 식사를 먹어도 돼요. 이거는 뭐,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 먹어도 되는데, 저희가 한식 도시락을 별도로 다, 추가해. 유학생 같은 게 한식 도시락도 먹고, 또 학교 도시락도 먹는 형태에 따라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분위기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국적비가 되게 좋아요. 어. 여름 같은 경우는 이 학교가 방학 기간에 캠프를 하는 거라서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캠프 참여하진 않아요. 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이 학생들 중에 일부가 참여를 하고 한국에서 저희 모객대하고 가 있는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데 이제 국적비가 지금 모객상이 올해 여름은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건 6대 4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6은 그 KC 국제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40% 정도는 저희 학생들이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0%가 그냥 그 KC 국제학교 학생들까지 해서 예상되는 게 한국 학생들 퍼센테이지가 40% 정도 되고 나머지 60%가 베트남 학생, 다국적 학생들이 섞여서 공부하는 형태가 60%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또 이 캠프는 또 아이들 만족도도 되게 높아가지고 어머님들 보내시게 되면은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캠프가 될 거예요. 제가 브로셔를 드릴게요. 일정은 저희가 7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의 4주 일정 참여 가능하시고 2주나 3주로도 잘라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한 7월 6일부터 이렇게 일찍 오시는 유치원 프로그램도 있어요. 유치원은 7월 6일부터 8월 23일까지 총 7주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 7주 형태로 주마다 주제학습이 진행이 되는 형태로 유치원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고 학교 프로그램도 4주 동안의 커리큘럼이 달라요. 그래서 4주 풀로 오시면 돼요. 2주나 3주로 잘라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생부터 2022년 6월생까지 참여 가능하시고 호텔은 아까 멜리아 빈펄 호텔 쓰고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로셔. 그리고 호텔하고 학교까지 거리는 차편으로 15분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나트랑도 차가 잘 안 막혀요. 나트랑은 차가 막히는 지역이 여기 시내 중심의 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를 벗어난 요쪽 지역은 이제 저희가 픽업해서 아이들 데리고 오는 요 쪽은 차가 안 막힙니다. 다낭은 아예 차 막힘이 없고요. 정체가 없고. 그리고 이제 호텔이나 이런 것들은 객실 서비스는 이제 다낭은 20%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나트랑은 30% 할인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객실. 서비스는 룸 서비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다낭 나트랑에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얼음 같은 경우도 무료로 저희가 주문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캠프 가족들은 매일 하나씩 주문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헬프데스크도 똑같이 다낭처럼 두고 있고요. 여기도 가시면은 저희 스텝이 3명에서 4명 정도 앉아 있을 거예요. 여기 옆에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똑같은 또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병원도 저희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빈백병원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멤버십 카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학교는 이제 여기 오너분이 캐나다 분이세요. 저스틴이랑 캐나다 분이신데 그 유치원도 이제 와이프 분하고 둘이서 운영하는 거라 그냥 캐나다 국제학교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커리큘럼은 이제 캠브리지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캐나다 분이신데 캠브리지 과정을 가지고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그 오너분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분위기 자체가 베트남에 있는 다른 국제학교는 좀 약간 다른 느낌. 그래서 진짜 그 해외에 나와 있는 국제학교를 다니는 느낌. 그런 학교에서 아이들이 캠프를 참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다낭이나 또 다른 국제학교에서 진행되는 캠프하고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는 1에서 6가지까지 있는데 모객 인원에 따라서 한 4개 정도까지도 갈 수, 저희가 항상 여름 캠프 때 4개 반을 운영을 했는데 이번 목표는 6개 반까지이긴 해요. 근데 이제 요거 상황에 따라서 4개 반까지 나눠질 수도 있기는 해요. 올해는 좀 전체적으로 한국 경기가 좀 떨어져 있어서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반에는 20명에 25명 정도까지 반 구성이 될 거고요. 유치부도 비슷해요. 그 다낭은 한 반에 10명 내외가 구성이 돼 있고 유치부 같은 경우 15명 정도까지 이하로 돼 있고 나트랑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트랑 같은 경우는 20명에서 25명 내로 학교든 유치원이든 반구성이 돼 있고 여기도 그 원어민 선생님하고 저희 스텝 그리고 베트남 그 학교 스텝이 같이 애들 상주하면서 아이들 케어하고 있다 보니까 한 반에 들어가면 2명, 3명의 이제 스텝이 선생님까지 포함돼 가지고 아이들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은 보면은 이렇게 KC 어드벤처 클래스 모닝 스낵 타임 플레이 브레이크 있고 어드벤처 클래스 런치 플레이 브레이크 있고 영어 아트 또 이게 잉글리시 아트 연기자 영어 수업이죠. 그리고 체육 수업 있고 또 스낵 타임 있고 또 어메이징 아티스트라고 또 스팅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픽업해서 돌아오는 건데 방과후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어요. 요건 나중에 한 달 전에 캠프장 한 달 전에 공지할 거니까 보시고선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다낭은 영어를 공부하는 단어 공부하고 그래마 들어가고 뭐 그런 수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트랑은 보면 어드벤처 그리고 뭐 이게 보면은 뭐 크리에이티브 크래프트라고 또 어메이징 아티스트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활동적인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뭐 퍼포먼스하고 뭐 에듀케이션하고 뭐 과학자가 되기도 하고 셰프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원어민 선생님이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면서 그리고 다낭하고 나트랑이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다낭에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영어를 가르치는데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주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반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애들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트랑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과학 가르치고 미술 가르치고 체육 수업하고 한 그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진짜 그 다양한 선생님들이 정규직 선생님들이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다낭과 나트랑이 또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낭 나트랑은 또 이렇게 스팅 클래스도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필드 트립은 매주 진행이 됩니다. 이건 수요일 날에 진행이 되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가 왔는데 꺼버리고. 그리고 이제 유치원 프로그램은 이게 유치원 스태프들 전체 사진인데요. 이게 캐나다 언어분하고 이게 베트남 스태프들하고 같이 섞여져 있는 요 선생님들이 그냥 유치원에 그대로 있다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구성 퍼센테이지가 되게 높아요. 원어민 퍼센테이지가. 이거는 다낭, 야라나 나트랑이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1주에서 7주까지 참여 가능하시고 그 주마다 주별 주제 학습이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이 조금 캠프의 성격을 조금 더 띄고 있는 그 유치원 프로그램 캠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랑 야라 캠프 같은 경우는 그냥 유치원 프로그램은 그냥 그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 일상 프로그램들을. 그런데 그 여기 KC 그 퀴즈캐슬 유치원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그냥 그 여름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캠프 형태로 해서 아이들이 수업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은 일반적인 그 퀴즈캐슬 국제 유치원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되 이게 주제별 학습이 진행된다는 부분이 여름 캠프의 성격을 좀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대는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샘플로 올려져 있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생활 사진이나 이런 거 있고 또 요가 프로그램 이런 거 어머님들 학부모 프로그램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어머님들 똑같이 다낭과 똑같이 준해서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고요. 그리고 요런 이제 주말 여행 관광지들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 보면은
바다와 관련된 컨텐츠 사진들이 많잖아요. 물과 관련된 거. 그 정도로 지금 나트랑이 바다가 이쁘고 좋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나트랑을 갔다 왔어요. 나트랑 갔다 와서 찍어온 사진이 하나 있는데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얼마나 바다가 이쁘길래 그러냐 할 수가 있어서 잠깐만요. 음, 갑자기 찾으려니까 여기 있다. 이건 이제 아일랜드 호핑을 제가 한 건데 일단은 바다 퀄리티가 되게 이쁘고 좋아요. 이거는 이제 물도 들어가면은 동남아에서 기대하는 뭐 세부나 이제 태국의 푸켓에 가면 이제 볼 수 있는 산호와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데가 베트남에서는 나트랑하고 푸꾸옥 두 곳이에요. 다낭은 아쉽게도 산호하고 물고기가 있긴 한데 산호가 거의 다 망가져 있고 물고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근데 나트랑 같은 경우는 바다에 가면 물도 굉장히 깨끗하고 이런 바다예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해양 스포츠들도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프로그램 있게 아일랜드 호핑도 하는데 저희가 아미아나 리조트라고 하는 곳에 가서 데이 투어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여기 또 이제 바닷가에 그냥 그 리조트에 속해 있는 바다 해변 이렇게인데 여기를 그냥 데이투어로 그냥 하루 놀고 올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게 물도 굉장히 깨끗하죠. 여기인데 리조트 건데도 앞에 물고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도 스노클링 할 수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나트랑 오게 되면은 그 아일랜드 호핑 프로그램도 되게 다양해요. 그 회사에 따라 여행사에 따라서 근데 다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조차 하나밖에 없는 것조차도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다와 관련된 컨텐츠를 원하시고 여름 휴가지를 생각하시고서는 아이들이 좀 더 액티브한 거를 하고 체험하고 좀 즐기면서 좀 그런 캠프를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나트랑 캠프가 좀 더 적합하고요. 근데 나트랑 캠프 오신 분들도 다낭 오시기도 하고 학부모님들에 따라서 또 지역 좋아하시는 게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나트랑 계시다가 다낭 오신 학부모님 얘기하면 다낭은 진짜 다양하네요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정도로 컨텐츠가 다양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있어가지고 모든 걸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게 거의 불가능한 데가 다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로셔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드렸고 이제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은데 요거를 그냥 한 지금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저거 요거 하나 더 드리면 아이들 방과 프로그램은 이건 다른 나트랑 똑같거든요. 저희가 호텔 로비에서 이렇게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와갖고 아이들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대1로 해서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다낭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달러로 돼 있고 나트랑은 30달러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나이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30대, 40대, 50대 정도로 돼 있고. 근데 보통 필리핀에 원어민 수업들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60대, 70대 할아버지들이 많이 하시는데, 베트남은 30대, 40대, 50대, 보통 캐나다, 미국 선생님들이 많아요.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내용을 다낭하고 나트랑까지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요거 참고로 저희가 어머님들 등록을 하시게 되면 캠프 시작 한 달 전에 여기 퀴즈노트라고 하는 방에 이렇게 커뮤니티 방에 초대를 드리고 여기서 공지사항들 다 게재를 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앨범에도 제가 사진 자료들을 계속 게재를 해서 애들 생활 같은 것들 공부하는 것들 다 볼 수 있게끔 매일매일 게재를 하고 있어요. 유치원도 여기도 게재를 하는데 유치원은 또 하나 별도로 저희가 아까 카톡 단톡방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매 시간마다 아이들 생활하는 거, 밥 먹는 거, 공부하는 거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번에 그 겨울 캠프하고 어머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수료시켰던 거예요. 야라 유치원에서.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수료식이 있습니다. 또 여기 영상에도 지금 보시면은 다낭 캠프 영상, 나트랑 캠프 영상이 있고, 이 타스라고 하는 거는 제가 호치민 캠프를 겨울에 했던 건데요. 여기는 스쿨링 프로그램이라 지금 여름 캠프하고는 맞지는 않아요. 근데 그 전체적인 시설이나 그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그 똑같은 장소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나트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낭과 나트랑을 좀 설명을 드렸고, 나트랑은 이쪽이 해양 관광지라 보시면 되고, 이쪽도 바다도 이쁘고요. 그리고 여기는 해양 스포츠와 관련된 것들 많이 할 수 있고, 골프는 여기와 여기와 또 이렇게 세 곳에 있습니다. 다낭은 다섯 곳에 골프장이 있고요. 나트랑은 세 곳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가까운데, 먼데, 뭐 이렇게. 뭐또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추가로 상담 받으시면 되고요. 골프 라운딩 뭐 가시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또 교습 받는 거 저희가 다 셋업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게 호치민이죠. 이제 호치민 넘어왔습니다. 호치민은 천만 도시예요. 그리고 호치민에 보면은 공항이 여기 있는데 이제 그 공항이 이사를 갈 겁니다. 공항이 시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30분, 1시간 걸려요. 호치민시도 크고 그리고 도로 정체도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호치민은 그냥 대도시의 한 달 살기를 좀 체험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하노이나 호치민 그리고 어디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같은 장소에 가서 그 큰 대도시의 어떤 그런 거를 좀 체험하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호치민이 딱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도시가 가장 많이 발달된 곳이 호치민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축제 같은 뭔가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들 쫙 내열에 불꽃놀이도 하고 뭐 이렇게 되게 화려하게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일단은 뭐 이렇게 건물이나 뷰들이 되게 이쁘다 보니까 도시 전체적인 느낌이 잘 갖춰져 있는 데가 호치민이다 보니까 이제 또 좀 감동을 선사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 공항에서 차편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가 7군이라고 하죠. 여기가 베트남은 여기 호치민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구단이 어떤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1군, 2군, 3군, 4군, 4군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가 2군입니다. 여기가 중간에 있는 데가 여기가 1군이고 여기가 2군이고 여기가 7군이에요. 여기 7군 같은 경우는 한인타운이 위치하고 있고 여기 새로 지은 아파트랑 그런 것들이 많은데 단점은 공항에서 1시간 걸려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숙소가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여기 이군 같은 경우는 차편 이동 시간 30분 정도, 30분 좀 안 걸리기도 해요. 밤 새벽에 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걸리고요. 지금 저희 호텔은 여기에 보시면은 서밋 비스타라고 하는 호텔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가성비 레지던스 호텔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평점은 4.4로 높은 건 아닌데 또 낮은 것도 아니에요. 보통 그 한국이나 호치민 쪽 가보면은 그 호텔이 그 도시 안에 있으면 평점이 이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도시 전체적인 완전 만족도도 그냥 호텔에 그냥 투과돼가지고 만족도가 같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는 호텔은 저희가 다낭하고 나트랑하고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조식 제공이 안 됩니다. 조식은 호텔에서 사서 드시는 거 가능하시고 조식 제공이 안 되고 그 외에 이제 지급의 다른 단점은 모르겠어요.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것 그 조식밖에 없는 것 같고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안에 수영장이 굉장히 크게 좀 있고 또 이 그 건물 밑에 1층에 보면은 뭐 스타벅스라든지 뭐 조그만 마트라든지 또 카페, 식당, 또 마사지 샵들 이런 곳들이 같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 편의성이 있고 요 이군 지역에 보면은 여기가 외국인들이 집중 거주 지역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곳에 여기에 저희 호텔을 두고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뭐 예, 스텔라라든지 여기에 메가몰, 메가마켓 있고 여기에 빈컨 플라자 또 하나 있어요. 타우디에 있는데 이렇게 세 개의 대형 쇼핑몰이 그 큰 대로변을 사이에 두고서는 위치하고 있어서 이렇게 또 쇼핑몰 다니시기도 되게 편하다. 그래서 7군에 계시는 한국 분들도 여기에 많이 놀러 오세요. 왜냐면은 여기에 이쁜 카페, 식당, 마사지 또 이런 큰 대형 쇼핑몰이 세 개나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쇼핑 겸 식사할 겸 해서 여기에 한국 분들도 7군에 살고 계신데 이 먼 이군까지 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 베트남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는 랜드마크 81 빌딩이 있죠. 여기도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느낌은 그냥 우리나라 여의도 같은 느낌이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 가면 쇼핑몰이라든지 아이스 링크도 있고 해가지고 또 여러 나름대로의 또 다양한 또 콘텐츠가 도시 콘텐츠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여기 호텔에서 차편으로 15분 안 떨어져 있어요. 10분, 12분?
그 정도 거리에 15분 안 걸리게 떨어져 있고요. 여기 타스 국제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똑같은 이군 지역에 있고 학교 시설은 현대적인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새로 증축대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학교고 예, 학교는 더 아메리칸 스쿨이라고 미국 국제학교입니다. 미국 교육 인증을 다 받은 학교고 또 캠퍼스는 운동장도 있고 또 수영장도 이렇게 크고 작은 게 있고 테니스장이나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학교 내에 체육관도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셔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캠프 일정이 이제 다낭 나트랑하고는 조금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방학 일정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맞춘다라고 하면 7월 20일하고 8월 2일까지 2주 정도는 맞출 수 있는데 좀 빨리 참여하면 7월 13일부터 3주는 가능해요. 근데 2주, 3주로 참여 가능하시고 이 일정으로 캠프가 끝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2주하고 3주 프로그램이 다낭 나트랑에 비해 비용이 좀 더 비싼데 아까 장점 중에 하나 더 말씀을 안 드린 게 여기가 숙소 방이 일단 사이즈가 큽니다. 일단은 조식은 안 나오는 대신에 이 호텔 방을 보시면은 기본 방이 저희가 원베드룸, 투베드룸, 뭐 이렇게 쓰리베드룸이 있는데 저희가 투베드룸을 이제 추천을 드려요. 원베드룸이나 투베드룸이나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 사진을 조금 참고 드리면은 이런 형태로 해서 일단은 원베드룸도 투베드룸하고 방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 유닛 사이즈가 똑같아요. 이렇게 거실 있고 그 식탁 있고 이런 형태입니다. 깔끔하죠. 예, 욕실 있고 물통 있고 매일 물 갈아주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책상 있는 또 방이 있어요. 이건 이제 원베드룸 같은데 원베드룸인데 방이 두 개예요. 예. 이런 형태로. 그리고 거실이 굉장히 크고,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30평대 아파트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은 보통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이게 높이가 좀 낮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건물들이 높이가 좀 층이 이렇게 그 건물별로 이렇게 층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딱 가면은 공간이 굉장히 넓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공간도 30평에다가 천장까지의 높이도 높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는 뭐 이렇게 보시면은 세탁기 또 냉장고도 대형 냉장고가 제공이 되고 이게 모든 그 한 달 살기 개념의 생활이 가능하게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 목욕탕 욕실도 두 개씩 있고요. 근데 비용은 가성비 있게끔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인원 구성이 많다라고 하면 쓰리 베드룸, 투 베드룸 뭐 이렇게 원베드룸 쓰시면 되는데 저희는 원베드룸보다는 투 베드룸을 선택하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리고 이제 호텔 시설에는 여기가 레지던스 건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 투숙객들뿐만 아니라 여기 살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놀이터도 있고 큰 대형 이렇게 큰 수영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엄청 크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캠프 장소 중에서는 여기가 수영장이 가장 커요. 예,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헬스짐도 시설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호텔 같은 경우는 거의 맛보기잖아요. 그가 뭐 기구 몇 개 갖다 놓고서 왜냐 장기로 계신 분들보다는 단기 생활자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이렇게 운동기구들이 갖춰져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장기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요 아파트 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헬스짐도 규모가 좀 있게끔 갖춰져 있어요. 그 기본적인 기구들 다 갖춰가지고 요거는 뭐 사진 자료들도 이렇게 참고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그리고 사우나도 있습니다. 사우나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학교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아까 학교 요거는 이제 제가 겨울에 진행됐던 캠프 사진인데요. 예,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아이들 학교 유니폼 입고 저희 이제 이렇게 이름표 갖고 있는 학생들이 캠프 참여했던 아이들이에요. 겨울 캠프 때 학교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섞여가지고 수업을 참여했었던 거고요. 저희 지금 호치민 같은 경우 저희가 도시락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다낭, 나트랑, 호치민 모든 캠프가 다 도시락 제공을 합니다. 운동장이라든지 시설이 굉장히 깔끔하고 좋다라는 게 이게 보여집니다. 사진으로 해서 강당도 있고 이거 참고하시라고 좀 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또 별도로 또 자료가 있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저희가 안푸라고 하는 타우디엔이라고 이게 안푸 타우디엔이라고 해요. 요 지역 이군에 이제
학교하고 호텔이 위치하고 있고요. 또 1군까지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이것도 좋아요. 호치민은 관광지가 도시 관광지가 1군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2군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1군까지 저희가 셔틀 차량 운행을 합니다. 매일같이. 어머님들 1군 가셔가지고 또 호치민의 유명한 식당이나 마사지, 놀 수 있는 또 쇼핑할 수 있는 장소들을 쉽게 갈 수 있게끔 저희가 픽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편하게 또 차를 타고 다니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구 남타우디엔이라고 하고 여기 학교나 여기 쇼핑몰이 이렇게 세 개나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가까운 또 가장 높은 그러니까 건물도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호텔 건물은 이렇게 보시면 오븐도 있고 냉장고에 뭐 이렇게 다 갖춰져 있어요. 도구 다 갖춰져 있고 물도 매일 바꿔주고 어, 이것도 이렇게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또 이런 별도 공간들도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가 이번 캠프 기간에는 헬프데스크를 로비층에 두지 않고 로비가 좀 작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저희가 3층인가 2층에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데 여기다가 헬프데스크를 두고서는 운영을 할 거예요. 빨래 같은 거는 뭐 개별로 제 세탁기를 돌려도 되는데 별도 외주에 맡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오셔가지고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별로 저- 지금 배터리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 지금 전원이 1시간 좀 남았거든요. 괜찮다. 저 학교는 지금 미국 국제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CIS 멤버, 저희 국제학교 멤버 인증이고, AP 과정 똑같이 두고 있어요. 그 니콜라스 학교처럼. 이거만 있어도 학교가 급이 높다라는 게 인증이 되는 거고, 이게 미국 학제 인정을 받은 그런 걸 가지고 있고, 똑같아요. 니콜라스하고 비슷하게. 근데 CIS가 하나 더 추가되고, 니콜라스 같은 경우는 이키스트라고 해갖고, 베트남 국제학교 연합 재단이 있는데, 거기 속해 있는 형태의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 규모는 이렇게 갖춰져 있고, 뭐 수영장 이런 것들 다 아까 참고 드린 것처럼. 그리고 캠프 프로그램은 9시부터 오후 저희가 2시 30분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저희가 클래스를 하나 더 늘렸어요. 요거는 기본 그 타스 국제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고, 저희 캠프 참여하는 학생들은 4시까지 프로그램을 하나 더 합니다. 골프, 수영, 또 스포츠 활동, 피클볼을 또 퀄리티의 또 프로그램을 또 하나 더 돌려서 요거 다 끝나고 호텔에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보시면 시설이나 뭐 스팅 클래스, 수학, 아트, 뭐 이런 또 영어 수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비는 지금 여기는 그 여기 타스 국제학교 학생들하고 그 베트남 외부 학생들, 그리고 이번에 참가하는 우리 한국 학생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국적비는, 그러니까 다국적은 좀 퍼센테이지는 떨어져요. 이제 다낭이나 나트랑에 비해서는 다국적 퍼센테이지는 떨어지는데, 일단 한국 학생들 퍼센테이지가 전체 비중에서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 그리고 그거를 또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타스 학교 학생들 자체가 영어를 다 수준 있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또 같이 캠프에 참여해가지고 생활하고 친구 되고 하면은 또 굉장히 큰 보람 있는 또 어떤 캠프의 만족도를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야외 프로그램도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육, 수영, 뭐 필트립도 진행이 되고, 뭐 쇼핑의 천국이나 이런 것들은 브로셔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전체적인 내용들 셔틀 차량 운행, 또 헬프데스크 있고, 저희 스텝이 학교 유치원에 상주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캠프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관광지나 이런 것들도 다 올려져 있고요. 어머님들 이런 관광지들, 근교 관광지들도 다 있습니다. 그 어머님 오셔가지고 겨울 캠프 때 오셔가지고 숙이 남겨주신 내용인데 뭐 참고하시라고 제가 브로시에 좀 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1시간 30분 걸렸네요. 그러니까 단원이 50분이고 나머지가 이제 조금씩 적게 들어갔는데 질의를 주시면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해서 더 진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참가자가 처음 많다가 이제 너무 길어지다 보니 좀 빠지신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제가 질문 좀 주시면은 네. 예. 지금 아까 초반이었죠? 지금은 소리 안 나죠? 예. 어머님 뭐 추가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뭐 유황 관계자분들이 좀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낭 캠프 같은 경우는 영어를 공부하는 캠프다라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스팅 클래스하고 필리 트립이 들어가 있고, 나트랑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팅 클래스에 기반이 돼 있고 영어 수업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활동적인 프로그램들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셰라톤 호텔이요? 셰라톤 호텔하고 장점이 되게 많죠. 셰라톤 호텔에 비하면은.
음, 8세 아이면은 나트랑 캠프 중, 다낭 나트랑 아이의 성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트랑은 이제 영어를 활용해가지고 쓸 수 있는, 선생님이 얘기하고 하니까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나 영어를 못하더라도 좀 활동적인 수업이 있다 보니까 그 두 가지 형태의 아이들한테 다 좋아요. 근데 아이가 좀 더 활동성이 좀 많다라고 하면은 나트랑이 좀 더 맞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다낭이라고 해서 다낭이 활동성이 없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낭 같은 경우는 제가 셰라톤 호텔을 설명을 달라고 하시니까 셰라톤 호텔의 기본 디럭스룸하고 제 메리아 호텔의 기본 디럭스룸 사이즈가 똑같아요. 41스퀘어인데 장단점이 있다라면 셰라톤 같은 경우는 호텔 건너편에 여기가 그 개인 프라이빗치가 아니에요. 그냥 비치예요. 비치고 여기 밑으로 한참 500m 정도 내려가야지 이게 파라솔 있고 한 요런 비치가 나오고 여기가 여름에 좀 걸어 다니기 좀 힘들어요. 더워요. 그리고 여기가 개구멍 같은 게 하나 있어서 해변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 걸어가는 쪽에 양쪽에 막 쓰레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여기 호텔 주변에 보면은 일단 쇼핑몰 큰 게 없고 가까이에 그냥 한국 식당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게 여기 하나 있고 조그만 슈퍼마켓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가까이에.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쪽에 한인타운하고 식당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라인 쪽에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셰라톤 라인은 별로 없잖아요. 없죠. 뭐 카페나 이런 것들도 뭐 한국 음식 파는 카페라고 하는데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카페 평점 높은 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편의성이 좀 떨어지는 게 있고 또 객실 같은 경우가 위에 보면은 뭐 수영장이 있는데 여기가 레지던스 건물하고 호텔 건물이 반반씩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다르고 그래서 이쪽은 그러니까 레지던스 건물이고 여기는 호텔 건물이에요. 그래서 수영장이 위에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지만 반만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여기만 수영장을 쓸 수 있게 돼 있고 보통 베트남에서는 층고가 높으면은 수영장 이용 시간을 좀 줄여요. 그래서 왜냐면 안전사고 발생 문제 때문에 수영장 이용 시간을 좀 낮추는 편인데 그건 이제 호텔마다 재량껏 하긴 하는데 보통은 7시 전으로 끝나거든요. 여기 셰라톤 같은 경우도 그런 제한 시간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침 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멜리아 호텔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호텔이 없습니다. 5성 호텔. 솔직하게 5성 호텔 중에서는 멜리아 호텔이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조트로 나간 다음에 좀 달라져요. 리조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하얏트라든지 아니면 인터컨티넨탈은 최고죠. 거기는 뭐야 미슐랭 셰프가 있는 그 호텔 다낭에서 유일하게 미슐랭급의 식사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3스타 셰프가 있는 데가 인터컨티넨탈 호텔인데 호텔이 아니라 리조트죠. 거기는 하루 숙박비가 그 일반 방이 60만 원대예요. 여기 위치하고 있고 또 그 산속의 끝에 위치하고 있고요. 시내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식사가 좋은 데가 우리나라의 신라 호텔 좋잖아요. 여기도 신라 모노그램 호텔이 있어요. 근데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여기 위치가 다낭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그 호이안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캠프를 할 장소로 적합하지 않고 비용도 비싸서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캠프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요 두 개나 하얏트 같은 곳을 빼고서는 건너편에 있는 힐튼이든 노보텔이든 뭐 셰라톤이든 어느 호텔 5성급 브랜드 호텔 다 비교를 해봐도요. 멜리아 호텔보다 조식이 낫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멜리아 호텔이 조식이 좋은 이유는 한국 사람들 컨셉에 딱 맞춰가지고 한식 제공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체적인 메뉴 수도 좀 더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수영장도 대형 수영장과 실내 수영장을 갖추고 있어서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날씨 연휴 전혀 상관없이 수영할 수 있고 이게 실내 수영장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겨울이 되면은 여기가 온수가 나와서 따뜻해요. 근데 여름이 되면은 햇빛을 외부 수영장이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외부 수영장이 물이 따뜻합니다. 근데 차가운 물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실내 수영장은 또 그늘져 있어가지고 여기가 냉탕이 돼요. 여름에는 여기가 온탕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는 반대 또 물 경험할 수 있고 겨울에는 여기가 냉탕, 여기가 온탕이 되는 형태의 시스템으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객실 숫자도 여기가 800객실 이상 되다 보니까 저희는 캠프를 3년 동안 하면서 멜리아 호텔과의 관계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방도 굉장히 고층 뷰 배정을 받고 또 방 뷰라든지 그런 것들도 호텔에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요청하면 바로바로 들어주는 형태인데 일단 그 셰라톤 같은 경우는 객실 수가 3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일단은 뷰도 이쪽 뒤쪽으로 배정받는다라고 하면 아예 그냥 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 멜리 호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층 뷰를 다 배정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 요쪽이나 요쪽 라인 쪽, 삼면 쪽 뷰는 다 강이 보이는 뷰고요. 요쪽은 바다가 보이는 뷰인데 이쪽도 저희가 방을 고층을 배정받다 보니까 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볼 수 있는 데 비해서 여기는 뷰가 좀 떨어진다. 다낭 그러면은 미케 비치가 뭐 포브스 선정되는 6대 비치라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나가서 놀고 또 바다 뷰가 해변 뷰가 그렇게 이쁘거나 하진 않습니다. 해변 뷰는 나트랑이 이뻐요. 근데 다낭은 여기 강뷰가 이쁩니다. 강에 여기 사람들 관광지도 이쪽에 많이 집중돼 있고 여기 다낭 같은 경우는 이 해변 쪽에 이름 있는 호텔이 그냥 여기 그 셰라톤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듣보잡 호텔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5성 호텔인데 듣보잡 5성 호텔 몇 개 하고 거의 대부분 다 4성 호텔들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참 내려가야 이제 그 호이안 쪽에 5성급 리조트들이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캠프 장소 좀 안 맞죠. 그리고 저희는 학교하고 호텔이 다낭에서 진행이 돼요. 근데 여기 셰라톤 하고 있는 호텔 그 캠프 팀들은 여기 이동을 여기 후기안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 멀죠. 그래서 이동 시간으로 아이들이 뭐 통학식 할 때 좀 많이 피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뭐 디스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 생활을 해보시면 또 직접 와서 보시면은 아 이래서 멜리아 호텔을 선택했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룸 서비스라든지 뭐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없다. 이쪽 보시면은 소음거리가 거의 없어요 주변에. 최근에 뭐 공사장이 하나 있긴 한데 저희가 방배정 같은 경우도 배정받아가지고 공사 그 소음이 들리는 방향과는 이제 전혀 반대 방향으로 배정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여기에 그 멜리아 호텔 들어가서 클릭해 보시면은 리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리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정구의 리뷰인데 들어가서 보면은 최근 리뷰들이 좋은 게 되게 많거든요. 일주 전에 오셨는데 뭐그 소음 1도 안 들리고 뭐 이렇게 이런 거. 근데 이분은 안 좋은 게 하나 있긴 한데 보니까 나머지 엉망입니다. 엉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2년에 걸쳐 세 차례나 왔대요. 세 차례나 왔다는 거는 나머지 두 번은 좋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 번째 왔을 때 뭔가 만족도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2주 전이면 언제냐면은 5월 달에 최성수기예요. 5월달 최성수기라는 거를 한국의 연휴 기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베트남 연휴 기간으로 저희는 최성수기를 보거든요. 베트남에서는 한국이 아무리 그 휴가 기간이 길어서 한국 사람들이 다 베트남을 온다고 해도요. 베트남 반값이 안 올라가요. 호텔 값이. 근데 베트남 연휴 기간, 베트남의 그 1억 인구가 움직이는 그 연휴 기간이 되면요. 베트남에 있는 모든 관광지의 호텔 가격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의 풀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풀북 시즌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시즌이 지금 5월 달 이때밖에 없어요. 그리고 5월 지나서는 베트남에 그 연휴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빨간 날이 없어요. 그 연말까지. 그래가지고 이분은 진짜 안타깝게도 되게 안 좋은 시즌에 거의 모든 호텔에 어딜 가도 풀북으로 해요. 방이 없는 그 시점에 와가지고 이런 좀 약간의 두 번 왔을 때 만족을 했는데 세 번째는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것 같은 이런 피드백을 주셨던 것 같고요. 세 번째 왔다라는 거는 뭐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셰라톤과의 비교는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셰라톤 호텔 같은 경우는 평점 봐도 4.4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호텔 가격도 최근에 좀 더 많이 떨어졌고 셰라톤급의 호텔 중에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낮아요. 금액도 낮고 평점도 떨어져 있고 그게 이제 여기 생활을 해본 분들의 리뷰를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디스는 여기까지 하고 좀 다른 질문 사항이 또 있으실까요? 또 볼게요. 캠프 그리고 스카이라인 국제학교 있던데 다른 스카이라인 국제학교요? 예. 지금 디스 끝내려고 했는데 스카이라인 국제학교는 이중언어 학교예요. 바이링걸 국제학교라 영어 커리큘럼이 전체 그 교과가 저기 30%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학년에 따라 다른데 이게 보통은 이제 이중언어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저학년인 경우와 고학년에 따라서 이게 그 영어 수업에 대한 비중이 좀 달라요. 근데 국제학교 니콜라스나 APU 국제학교나 SIS 국제학교는 영어로만 풀타임으로 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도 영어로 공부하고 과학도 영어로 공부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스카이라인의 교육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학은 그 베트남어로 공부하고 영어 수업 구성이 좀 더 많이 구성돼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일반 학교에 영어 수업이 많은 학교다.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스카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일단 거리상으로 호이안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호이 일단 왼쪽 아니고 더 멀어요. 지금 다낭에서 공항 내려서 픽업하는 것도 한 30분 이상 걸리고요. 그리고 아이들 통학시키기도 안 좋고 제가 호이안 스카이라인 학교를 했으면은 호텔을 제가 세부터 안 잡았을 거예요. 여기서 잡았지. 근데 그러니까 통학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시설은 좀 좋긴 한데 좀 그 외에 나머지 것들 장점될 만한 것들이 일단 이중언어 학교다라는 부분에서부터 떨어지고요. 니콜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큐스트라고 하는 재단 그룹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큐스트라고 하는 재단 그룹 학교들이 딱 나와 있는데 재단이 되게 빵빵합니다. 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학교 캠퍼스가 확장되면서 되게 좋아지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CIS라고 해서 호치민의 또 대표적인 학교 중에 하나 알파스쿨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다 지금 여기 그 이큐스트 그룹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재단 그룹 안에. 그래서 이 학교들이 국제학교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 스카이라인 같은 경우는 학교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에 다낭시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로컬 형태의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왜 뭐 추가로 그리고 이제 국제학교냐 바이링걸이냐 그냥 영어로만 교육하는 학교냐에 따라서 학교에 가보면은요 선생님들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선생님 숫자가 달라요. 원어민 선생님들을 니콜라스 학교 캠프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냥 강의실, 도서관, 뭐 이동 동선 안에서 계속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바이링걸 학교 같은 경우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진짜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스카이라인을 한 8번 방문했어요. 그 전에 어떤 일 때문에. 근데 가서 8번을 봤는데 원어민 선생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니콜라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캠퍼스 이전 확장을 하면서 그 다국적 비율도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많이 찾고 가려고 하는 학교다라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하노이든 호치민이든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학교들이 가려고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하노이에서는 뭐 콩코디아 국제학교나 BIS 국제학교라든지 뭐 몇몇 학교들이 있어요. 이름 되면 알만한 학교들이.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확줄 서서 TU가 없어서 못 가는 학교들인데, 호치민도 그렇고, 지금 다낭에서는 최근에 보면은 니콜라스 국제학교 한국 학생들 퍼센테이지가 좀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예상하는 거는 내년 여름부터는 아마도 여름 캠프 프로그램이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돼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재까지는 니콜라스 국제학교 다니고 있는 한국 학생들은 저희 캠프에 참여를 못 해요. 그 베트남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차별이 돼 버리잖아요. 이게 학교 학생인데 참여를 못 하니까. 그래서 요게 아마 내년 여름부터는 좀 바뀌어가지고 니콜라스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국 학생들조차도 캠프에 참여할 수 있게끔 조금 구성 형태가 좀 바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영어 수업 커리큘럼이 조금 변경되면서 스티팅 클래스가 좀 더 많아질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저희가 니콜라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캠프는 한국, 대만 또 니콜라스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좀 추가로 하고 싶은 학생들이 조인이 돼가지고 공부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들이 저 볼게요. 필드 트립은 어디를 가나요? 이렇게 도자기 마을 가고요. 또 뭐 각 그 뭐지? 그 뭐 그 로봇 만드는 시설 가서 그것도 직접 체험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야외에 가서 그 팀 빌딩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KC 학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한번 참고하시고 직접 나중에 기회 되시면 와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텔을 왜 이렇게 장점을 가지 얘기를 드리고 또 학교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니콜라스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일단 학교 캠퍼스가 작았던 건데 이번에 7월 초에 캠퍼스 이전을 하면서 그 부분이 해소가 돼요. 그래서 요 캠퍼스가 새롭게 확장해서 커지게 되면은 아마 요 라인 쪽에 국제학교가 다 몰려 있거든요. 여기 그 싱가포르 국제학교, APU 국제학교 세 개가 그 랭킹 세 개 안에 들어가는 3대 그 다낭 국제학교예요. 이 학교가 이렇게 같은 라인에 있는데 아마 좀 많이 좋아질 겁니다. 랭킹이라든지 학생들 선호도가 여름 되면은. 아까 질문 중에 할인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음, 나트랑 KC 국제학교는 그 KC 국제학교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과 저희 한국에서 가는 학생들이 같이 조인을 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낭이든 나트랑이든 국적비가 좋다. 그리고 야라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국적비가 지금 80%까지 외국 이제 다국적으로 섞여 있을 거고 한국 학생들이 2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KC 퀴즈캐슬 같은 경우도 한국 학생들 퍼센테이지가 2, 30%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국제학교로 가면은 니콜라스 같은 경우는 시점에 따라 다른데 7월 초에 오면 한국 학생 퍼센트 20%, 그런데 이제 7월 20일 이후에 중순에 말레 온다라면 한국 학생들 퍼센트가 4, 50% 정도 될 거고 지금 그 KC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 학생들 한 4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그 40% 많게는 50%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봤을 때는 40%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국적으로 캠프를 조인을 해서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필드 트립은 제가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번 여름 캠프 때 만들어 놓은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짧게 어딜 가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 필드 트립 가는 것만 영상 뽑아 볼게요. 제가.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제 누군지 필드팅 했던 거고요. 이거하고 학생들 캠프 2번, 3번 처음 돼. 캠프만. 그리고 뭐 가이드 또 이제 연극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체험하고 또 이제 로봇 만들어서 하는 거 그래서 쓸 수 있고 뭐 이런 체험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각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필트립은 풀데이 필트립이 있고 반나절 필트립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저희가 반나절 필트립을 해요. 그래서 보통 점심을 학교에서 먹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풀데이도 하긴 하는데 여름 시즌에는 아마 반나절만 할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 외부 활동을 오랫동안 하기에는 조금 지치고 그래서 반나절만 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메인 보면은 여기가 호텔이 이렇게 있고 바로 뒤에 쇼핑몰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강다리가 있고 스윙 브릿지라고 해서 다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배를 다닐 수 있게끔. 요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틀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건너가면 도보거리 안에 한시장이 있고 여기 앞에 보이는 여기가 노보텔이고 여기 건물 바로 뒤쪽에 힐튼 호텔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호텔이 이제 브랜드 호텔로 서로 이게 한강변을 끼고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좀 질문이 있을까요? 지금 궁금사항 저는 뜬데 그런 점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주 가격은 지금 2,700달러로 되어 있고 저희가 그 얼리버드로 100달러 할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캠프를 다낭, 나트랑, 호치민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캠프를 세 가지를 다 체험하시는 분도 있고 두 가지만 하신 분도 있고 좀 다양해요. 그래갖고 근데 또 재참가를 하시게 되면 플러스 돼가지고 나중에 향후 또 혜택을 드리는 부분도 저희가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제도도 있고요. 또 다른 궁금사항이 있으실까요? 이제 대충 올려주신 거는 저희가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한 개만 더 받겠습니다. 뭐 궁금사항 있으시면 질의 그 답변 드리고, 요건 제가 녹화를 띄워놨으니까, 나중에 또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또 다른 프로그램 학교하고 이렇게 디스한 게 있어서 이걸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음, 예, 공항에서 픽드롭 다 해드리고요. 저희가 캠프 시작 이틀 전, 그리고 캠프 끝나고 이틀 후까지 저희가 픽업을 다 해드리고 있고, 그 호텔과 공항 기준으로 픽업을 왕복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일자를 추가로 연장을 하셔서 숙박을 하셔도 되고, 그 숙박하실 때 다낭 같은 경우에 숙박 연장을 하시고 저희가 견적을 드리면은 아고다나 뭐 호텔 그런 닷컴 같은 데서 보시는 가격보다 더 쌀 거예요, 저희 가격이. 마감은 모객상을 봐야 되는데요. 올해는 제가 계속 모객을 해요. 근데 지금 유치부 같은 경우는 마감 확률이 좀 더 높죠. 왜냐면은 저희가 유치부는 그 스쿨링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 저희 아이들이 조인되는 거라 보니까 인원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모객에 대한 그 목표 인원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학생들의 반이 지금 대만 학생들로 채워져 갖고 지금 조인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 퍼센테이지가 구성비는 좋아진 데 비해서 기회 줄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유치부를 선택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등록을 빨리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지금 국제학교의 등급이나 뭐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 지금 다낭에서는 SIS 니콜라스가 거의 랭킹 1, 2를 다투고 있고요. 그리고 APU고 거기다가 나머지는 이제
로컬 학교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히려 스카이라인보다는 지금 다낭에 가면은 UKA라고 하는 그 영국 국제학교가 하나 더 있어요. 거기가 더 좋아요. 여기가 커리큘럼이나 그런 것들이. 근데 여기는 여름 캠프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게 없으시면은 지금 1시간 거의 2시간 가까이 했는데 어 어떻게 종료를 할까요? 뭐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낭 나트랑 호치민 캠프에 대한 설명 좀 드렸고 아마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다낭 위주로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지금 밑으로 내려갈수록 설명이 좀 적어져서 호치민 캠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고 좀 물어볼 게 많다라고 하면은 또 별도 문의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거의 2시간 가까이 여기서 또 온라인 설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건 녹화를 띄긴 하는데 일부 좀 편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디스 내용이 좀 있어서.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